이사한 지 석 달 만에 통장 잔고가 반 토막 났다는 사람, 분명 월급은 그대로인데 돈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사라진다는 사람, 이런 이야기가 우연이 아닙니다. 풍수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돈이 안 모이는 집에는 반드시 공통된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말해왔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막힌 돈길을 뚫는데 필요한 도구가 고작 소주 한 병이라는 사실이에요. 편의점에서 천몇백 원이면 살 수 있는 그 소주 말입니다. 이걸 집안 특정 위치에 두는 것만으로 재물의 흐름이 바뀐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그 비밀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소주가 단순한 술이 아니라는 말부터 해야겠어요. 우리가 편하게 마시는 이 투명한 액체의 정체를 풍수적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독특한 성질이 드러나거든요. 소주는 제조 과정에서 불로 증류합니다. 곡물을 발효시킨 뒤 높은 열을 가해 수증기를 모으고 그걸 다시 차갑게 식혀서 맑은 액체로 만드는 거죠. 이 과정에서 불의 에너지가 물속에 응축되는 겁니다. 풍수에서는 이걸 화기를 품은 수라고 부르는데 양의 기운인 불과 음의 기운인 물이 한 병 안에 공존하는 극히 드문 상태라는 뜻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음기가 지나치게 강하면 집이 축축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면서 사람도 무기력해지고 반대로 양기만 과하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다툼이 잦아지죠. 건강한 공간이란 이 두 기운이 적절하게 섞여 흐르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소주 한 병이 바로 그 균형점을 잡아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게 풍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에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원리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기운이 탁하다 싶으면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는지 아세요? 술 한 잔을 따라 대문 앞에 뿌리거나 방 내 귀퉁이에 놓아두는 거였어요. 그냥 미신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행위 속에는 알코올이 가진 정화력을 공간에 적용한다는 뚜렷한 의도가 담겨 있었던 거죠. 개업식 날 가게 바닥에 소주를 뿌리는 풍습도 이사 첫날, 방마다 술잔을 돌리던 전통도 전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알코올의 기화작용이라는 과학적 측면입니다. 소주를 밀폐된 공간에 두면 미세하게 증발하면서 주변 공기를 살균하는 효과가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병원에서 소독용 알코올을 쓰는 것과 근본 원리가 같습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잡기 제거라는 개념이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공기 중 세균이나 곰팡이 포자를 억제하는 작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믿음의 영역만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내 집에서는 돈이 안 모이는 걸까 하는 의문 말이에요. 수입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벌어들이는 돈은 분명히 있는데 나가는 구멍을 못 막고 있는 거예요. 풍수에서는 이걸 기운이 새는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물이 새는 수도꼭지를 생각해 보세요.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게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한 달이면 수백 리터가 낭비되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운이 새는 공간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빠져나가는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기운이 새는 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곳이 현관입니다.
현관은 단순히 신발을 벗는 공간이 아니에요. 풍수에서 현관은 외부의 모든 기운이 집 안으로 유입되는 첫 번째 관문이자 복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로 봅니다. 그런데 이 통로에 낡은 신발이 수북이 쌓여 있고 먼지 낀 우산이 서너 개 꽂혀 있고 택배 상자가 뜯다만 채 방치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복이 들어오려 해도 문 앞에서 막히는 거예요. 부자라고 알려진 집들을 방문해 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관이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신발은 딱 필요한 만큼만 정리되어 있고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조명이 밝게 켜져 있죠. 그게 단순히 깔끔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 기운의 통로를 열어두기 위한 의도적인 배치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현관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공기 흐름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는 체험담이 풍수 커뮤니티에서는 셀 수 없이 올라오거든요. 현관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곳은 부엌과 화장실이에요. 풍수에서 물은 곧 재물을 상징합니다. 돈의 흐름과 물의 흐름을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거나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 상태를 풍수에서는 재물이 새거나 재물의 흐름이 정체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물이 새는 집에서 수리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 지출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장실 변기물이 졸졸 흐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리 자체가 돈이 빠져나가는 기운을 만든다고 풍수에서는 경고하거든요. 수도 요금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문제이고 그보다 더 심각한 건 그 새는 물소리가 집안의 기운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혹시 지금 집에서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걸 먼저 고치는 게 소주를 놓는 것보다 우선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돈이 안 모이는 집에서 자주 발견되는 패턴이 있는데 바로 쓰지 않는 물건이 집 안 곳곳에 쌓여 있는 경우예요. 옷장 깊숙이 3년째 손도 안 댄 옷, 서랍 속에 굴러다니는 고장난 전자기기, 주방 찬장 뒤편에 먼지만 쌓인 그릇들,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풍수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물건에는 죽은 기운이 깃든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에너지가 순환하려면 공간에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죽은 기운을 품은 물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새 기운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일본에서 정리정돈 열풍을 일으킨 그 유명한 정리 컨설턴트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설레지 않는 물건은 보내줘야 한다고 말이죠. 이게 단순히 미니멀리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의 에너지 순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풍수와 정확히 맞닿아 있는 개념입니다. 물건을 비우면 공간이 가벼워지고 공간이 가벼워지면 사람의 마음도 가벼워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비로소 새로운 기회와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빠뜨릴 수 없는 게 공기의 흐름이에요. 창문을 거의 열지 않는 집,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구조, 이런 공간에서는 기운이 정체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습기와 탁한 에너지가 층층이 쌓입니다. 그런 집에 들어서면 아무 이유 없이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정체된 기운이 만들어내는 분위기예요. 반대로 환기가 잘 되고 빛이 충분한 집에 들어가면 기분이 저절로 밝아지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돈이 안 모이는 집의 구조적 문제는 크게 4가지로 요약됩니다.
막힌 현관과 새는 물과 죽은 물건과 정체된 공기죠. 이 네 가지가 겹치면 겹칠수록 재물운은 바닥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소주 한 병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모든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막힌 통로를 다시 여는 매개체로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주를 아무데나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주는 불의 기운을 품은 강한 정화제입니다. 약도 잘 먹으면 치료가 되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되듯 소주도 놓는 위치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잘못된 곳에 두면 오히려 기운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복이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절대 두면 안 되는 곳부터 짚어볼게요. 화장실은 가장 위험한 장소입니다. 집 안에서 습기가 가장 많고 음기가 가장 짙은 공간이거든요. 여기에 불의 기운을 가진 소주를 놓으면 서로 상충하는 에너지가 뒤엉키면서 기운이 혼란 상태에 빠집니다. 정화는커녕 탁한 에너지가 더 증폭되는 역효과가 나는 거죠. 화장실에는 어떤 풍수 아이템도 두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침대 바로 옆도 피해야 합니다. 수면 공간은 인체가 하루 중 가장 무방비 상태로 놓이는 곳이에요. 이때 필요한 건 차분하고 안정된 음의 기운인데 소주의 강한 양기가 바로 옆에 있으면 그 자극적인 에너지 때문에 잠이 얕아지거나 악몽을 꾸거나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예민한 체질이거나 불면에 시달리는 분이라면 침대 반경 2m 안에는 소주를 절대 두지 마세요. 아이 방이나 공부방도 마찬가지예요.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기운이 필요합니다. 소주의 불기운은 성인에게는 활력이 될 수 있지만 어린아이에게는 과도한 자극이 되어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감정 기복을 심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시험 기간이라고 책상 위에 무언가를 올려두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주만큼은 절대 공부 공간 근처에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풍수에서 소주를 놓기 가장 좋은 위치는 기운이 드나드는 경계 지점입니다. 외부와 내부가 만나는 곳, 서로 다른 기운이 교차하는 지점이 정화 효과가 극대화되는 자리예요. 이 원리를 알면 자연스럽게 최적의 장소가 떠오를 겁니다. 가장 추천하는 곳은 현관 옆 신발장 안쪽 구석이에요. 현관이 복의 통로라고 했죠. 그런데 바깥에서 들어오는 기운 중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탁한 기운도 섞여 있습니다. 신발에서 나는 냄새도 그중 하나예요. 이 위치에 소주 한 병을 보이지 않게 세워두면 들어오는 기운 중 탁한 것을 걸러내고 맑은 복기만 통과시키는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포인트는 눈에 보이지 않게 두는 겁니다. 풍수에서 정화의 힘은 드러내는 게 아니라 숨겨둘 때 더 강해진다고 보거든요. 두 번째로 좋은 위치는 부엌의 동쪽 벽면 근처입니다. 동쪽이라는 방향이 왜 중요하냐면 해가 뜨는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풍수에서 동쪽은 시작과 성장과 새로운 재물의 유입을 의미합니다. 부엌은 원래 물과 불의 기운이 공존하는 특수한 공간인데 여기에 소주를 놓으면 이미 존재하는 물불의 기운과 소주의 정화력이 시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특히 싱크대 주변의 기운을 맑게 잡아주면서 수도를 통해 새어나가는 재물의 흐름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방향을 모르시겠다면 스마트폰 나침반 앱을 켜보세요. 부엌에서 동쪽이 어디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의 벽면 아래쪽이나 선반 안쪽에 소주 한 병을 조용히 두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의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위치만 정확하면 됩니다. 세 번째 추천 장소는 안방의 북쪽 구석인데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안방은 집 주인의 기운이 머무는 핵심 공간이잖아요. 이곳의 에너지 상태가 집 전체의 운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쪽은 풍수에서 음의 기운이 강한 방향인데 여기에 소주의 양기를 배치하면 음양의 균형이 자연스럽게 맞춰지면서 안방 전체의 기운이 안정되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대 바로 옆은 안 되니까 침대에서 최소 2m 이상 떨어진 구석에 놓아야 합니다. 장롱 뒤나 화장대 옆 바닥 같은 곳이 적당해요. 자, 이제 위치를 정했으면 다음으로 중요한 건 시기와 방법입니다. 아무 때나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운의 순환에도 리듬이 있거든요. 풍수에서는 음력 초하루와 보름을 기운이 전환되는 시점으로 봅니다. 한 달의 시작인 초하루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유입되고 보름에는 그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예요. 이 두 시점에 소주를 배치하면 전환의 흐름을 타면서 정화 효과가 배가 되는 겁니다. 시간대도 신경 써야 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밤 9시 이후예요. 낮 동안의 소음과 활동 에너지가 가라앉고 집안의 기운이 고요하게 정돈되는 시간이거든요. 이때 소주를 놓으면 정화의 기운이 고요한 공기 속으로 더 깊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시끄럽고 분주한 낮에 두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효과가 있다고 풍수 전문가들은 간조해요. 준비 과정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소주는 반드시 새 것을 써야 합니다. 이미 개봉했거나 마시다. 남은 소주는 기운이 이미 흩어진 상태라 정화력이 없어요. 편의점에서 새로 한 병을 사와서 뚜껑을 열지 않은 채로 그대로 사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병 안에 응축되어 있던 기운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밀봉 상태를 유지해야 그 에너지가 서서히 주변으로 퍼지면서 공간을 정화하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면 효과가 올라갑니다. 소주병을 깨끗한 흰색 천 위에 올려두는 거예요. 흰색은 풍수에서 금의 기운을 대표하는 색깔입니다. 금은 재물의 직접적인 상징이죠. 여기에 500원짜리 동전 서너 개나 금빛이 나는 작은 장식품을 소주병 옆에 함께 놓으면 금기와 수기가 만나면서 재물 에너지가 증폭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풍수 오행에서 금생수라는 원리가 있는데 금의 기운이 물의 기운을 낳는다는 뜻이거든요. 소주 옆에 금기를 배치하는 건 바로 이 원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놓은 소주를 얼마나 오래 두면 될까요? 정답은 7일입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풍수에서 기운이 한 바퀴 순환하는 데 필요한 최소 단위로 봐요. 이 기간 동안 소주의 정화, 에너지가 공간 전체에 퍼지면서 탁한 기운을 밀어내고 맑은 기운으로 채워 넣는 과정이 완료되는 거죠. 7일이 지나기 전에 치워버리면 순환이 미완성으로 끝나고 7일을 훨씬 넘기면 오히려 소주 자체가 탁한 기운을 흡수해서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뒤에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돼요. 여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소주병을 집 밖으로 나가는 길에 현관 앞에 잠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해가 뜬 뒤에 밖으로 가져가서 처분하면 됩니다. 이건 기운을 정리해서 내보내는 의식 같은 개념이에요. 7일간 탁한 에너지를 흡수한 소주를 밤에 바로 버리면 그 기운이
집 안으로 되돌아올 수 있거든요. 해의 양기가 있는 아침에 내보내야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는데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소주를 놓는 행위 자체보다 그 순간의 의도가 더 중요해요. 그냥 이게 되나 보자 하는 시험하는 마음으로 두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내 공간의 기운을 맑히고 새로운 재물의 길을 연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 공간에 맑은 기운이 머물고 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하고 한 번만 되뇌어 보세요. 그 진심이 기운을 움직이는 시작점이 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풍수라는 학문 자체가 공간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위치에 완벽한 방법으로 소주를 배치해도 그걸 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면 기운은 제자리를 잡지 못해요. 반대로 위치가 조금 어긋나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면 기운이 그 의도를 따라 흐른다고 풍수에서는 설명합니다. 결국 소주 한 병은 도구일 뿐이고 진짜 기운을 움직이는 건 그걸 놓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소주 풍수를 실천하면서 동시에 해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소주만 놓고 나머지 환경은 그대로 두면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운이 새는 집의 문제점들을 함께 교정해야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현관을 정리하고 새는 수도를 고치고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하고 매일 한 번은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 이 네 가지를 소주 배치와 함께 실행하면 공간의 변화를 훨씬 빠르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종합적으로 실천한 사람들의 체험담을 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 변화를 느끼는 건 돈이 아니라 기분이라고 합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다르다는 느낌, 이유 없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잠이 깊어지는 느낌이 먼저 찾아온대요. 그리고 그 변화가 마음의 안정으로 이어지면서 판단력이 좋아지고 불필요한 지출이 줄고 새로운 기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재물의 흐름이 바뀌더라는 거죠. 이건 신비로운 마법이 아닙니다. 공간이 정리되면 마음이 정리되고 마음이 정리되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지는 자연스러운 연쇄 반응이에요. 풍수는 그 연쇄 반응의 시작점을 공간에서 찾는 학문인 거죠. 소주 한 병은 그 시작을 여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혹시 요즘 들어 하는 일마다 막히고 돈이 손에 잡히지 않고 집에 들어오면 괜히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드신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 사오는데 2분이면 되고 신발장 구석에 놓는데 30초면 됩니다. 그 2분 30초가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만으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진 않겠죠. 하지만 기운의 흐름이 바뀌면 삶의 방향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건 수천 년간 풍수가 증명해온 사실이거든요. 오늘 밤 9시 이후에 조용히 소주 한 병을 현관 신발장 안에 세워두면서 내 공간이 맑아지고 복이 들어온다. 이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3번만 되뇌어 보세요. 그 작은 의식이 여러분의 공간과 마음과 재물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겁니다. 기운이 맑아지면 길이 보이고 길이 보이면 돈이 따라오거든요. 여러분 집안에 언제나 맑은 바람과 넉넉한 복이 머물기를 바랍니다.